안녕하세요, 제이폼입니다. 오늘은 수익을 얻었는데 늘 손실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얻었는데 늘 손실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오늘 하나하나씩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매주 금요일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금요일마다 영상을 새롭게 올리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개 아니면 제가 뭐 투자 브이로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찍는 거, 그거 외에는 이렇게 정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 금요일 일주일 하루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어떤 주식을 100만원의 투자금으로 만원짜리 주를 매수를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행히도 15,000원이 돼서 100주를 매도해요. 그러면 수익 금액이 얼마죠? 만원짜리 100주 100만원, 15,000원짜리 100주 150만원. 그래서 150만원 빼기 100만원 하면 5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런데 주식 가격이 만원에서 15,000원까지 상승하기 위해서는 직선으로 우상향하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이 종목 저 모릅니다. 네, 2차전지에 투자하는 ETF 같은데 그냥 좋은 예인 것 같아서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직선으로 가진 않고요.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렸다 쭉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결국 이렇게 우상향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만원에 사서 15,000원에 팔면은 좋겠지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게 되면은 한 번에 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분할 매수는 고려하지 않고 분할 매도만을 고려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원짜리 100주를 매수하면 100만원이죠. 그리고 12,000원에 20주를 매도합니다. 그러면 80주를 갖고 있는 거죠. 13,000원일 때 20주를 또 매도해요. 그럼 60주를 갖게 되는 거고요. 14,000원에서 20주를 또 매도합니다. 그러면 40주를 보유하는 거고요. 15,000원에서 40주를 매도하면 이제 모두 다 청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합치면 138만원의 매도 금액이 나오는데 제가 매수했던 금액 얼마죠? 100만원이니까 38만원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위와 같이 진행했을 때는 38만원의 수익을 얻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하고 계산을 시작합니다. 분할 매도 안 하고 내가 참았다가 15,000원에 전량 매도했으면은 50만원 버는 건데 38만원 밖에 못 벌었으니까 12만원 너무 아까운데 이거 12만원까지 딱 다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38만원 밖에 못 먹었으니까 이거 나 좀 더 실력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38만원의 수익은 이제 쓰레기통으로 향하고 있죠. 더 이상 수익은 수익이 아닌 겁니다. 오로지 12만원을 더 못 먹은 것이 손실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오류는 뭐냐면 내가 마켓 타이밍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는 근자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마켓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서 내가 만원에 사가지고 15,000원에 팔, 이거 너무나도 행복한 주식 투자 생활이죠.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누가 손실을 얻겠어요. 분할 매도는 수익을 감소시키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분할 매도 진행하면서 주식 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번에 팔았을 때보다 훨씬 나은 거죠. 왜냐면 내가 기다렸다가 한 번에 팔아야 되는데 내가 조금씩 팔기 시작하면 주식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했을 때 그만큼의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만원의 주가가 15,000원이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만원의 주가는 8,000원도 됐다가요, 15,000원도 됐다가요, 2만원도 됐다가요, 5,000원도 돼요. 각 상황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주식 가격을 예측하고 주식 가격이 얼마 될 때까지 기다리고 얼마였을 때 팔고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왜 주식 가격이 그렇게 오르고 내리는가에 대한 분석을 각자 정확히 내가 알 수 있을 때 수익이 따라오는 겁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나 여러 가지 시황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참고만 할 것이지 내가 그것들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는 개인적인 것이지 주식 투자는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주식 투자는 각자 다른 종목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황을 보고 휩쓸리면 굳이 우리가 다른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지수에 투자하시면 돼요. ETF에 투자하시면 돼요. 결론입니다. 싸게 사서 적정가에 파는 게 주식 투자의 근본이에요. 발끝에서 사가지고요, 머리끝에서 팔 생각이시면 결국 손실을 입게 되실 것입니다. 발끝에서 사서 머리끝에서 팔 수 있는 거, 그거 운이에요. 실력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고 있는 소위 말해서 주식 전문가가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자칭 주식 전문가들, 그런 분들은 운이 따른 거죠. 늘 그렇게 수익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손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의 확률을 높여가는 것이지요. 내가 얻지 못한 수익을 손실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손실만 생각할 거예요. 수익을
얻었으면 그냥 그 자체로 감사하는 투자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주식은 양도세가 있어요. 250만 원까지 한 해에 벌어들인 것은 비과세고요. 그 이상부터는 22%의 양도세를 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의 수익이 있었으면 250만 원 제하고 750만 원에 대한 22%를 양도세로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죠? 7, 24, 한 140,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양도세에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세금을 줄여야지, 내가 양도세를 적게 내야지 하면서 굳이 250만 원 이상은 매도하지도 않으시고요. 수익 실현도 안 하고 손실 확정도 안 해요. 개인적으로 그런 룰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저 양도세가 아까워서 그렇게 두시는 거라면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팔아야죠. 기업에 뭔가 리스크가 생겼을 때는 주식을 매도해야죠.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또 주식을 사기도 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또 수익 실현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양도세에만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양도세 250만 원 내면 나한테 무조건 손실이야 라고 생각해서 양도세 때문에 수익 실현이나 손절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야말로 여러분 계속해서 손실을 얻는 겁니다. 계속해서 양도세가 손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2%의 양도세를 내지만 우리가 78%의 수익을 얻는 거예요. 78%의 수익은 생각하지 못하고 22%의 양도세만 생각하는 거죠. 어디에나 세금은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주식 대주주가 되지 않는 이상 양도차익 과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거의 없지만 한국 주식에 비하면 미국 주식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더 투자하고 조금 더 변동성이 적은 그런 주식이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주식은 그에 비해서 변동성도 크고 사이클도 많이 타죠. 그러면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78%의 수익과 22%의 양도세 과연 어떤 것이 더 클까요? 78%의 수익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그 수익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하셔야지 22%의 양도세가 나에게 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역시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계속해서 수익을 얻지만 손실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양도세는 2020년에 얻은 수익, 그러니까 손실 확정 한 것을 합산해서 2021년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도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내는 거예요. 내년에 잘해서 또 내면 되잖아요. 주식 투자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양도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업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지 내가 타이밍을 보거나 주식 가격을 생각하시면 큰 손실을 얻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요. 주식 가격은 언제나 오르고 내려요. 많이 내려가기도 하고요. 많이 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을 고르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얻었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도 있으니까요. 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텔레그램 그리고 제가 책을 한 권 썼죠. 줄이나 주식은 사모아서 리밸런싱만 하면 되는 거야.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모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이버에서 제이폼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폼이었습니다.